안녕하세요. 3월 14일 뉴스캐치 헤드라인입니다. 국회 셧다운 위기 속에서 슈머의 선택에 민주당 내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공무원 해고 결정에 철회 명령을 내렸습니다. 백악관이 논란 속에 CDC 국장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IRS 대규모 감축과 법률 고문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출생 시민권 제한 추진으로 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덴버 공항에서 여객기 화재로 승객들이 날개 위로 탈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S&P 500이 10% 급락하면서 무역 정책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제한 거부와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자유 발언권 침해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연기로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 페이스북 임원 마크 저커버크를 비판한 책 출간 후에 홍보가 금지됐습니다. 멕시코에서 발견된 학살 캠프가 국민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상품권 스캔들로 최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탈취된 기차에서 25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찰스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공화당 예산안에 찬성 의사를 밝히며 셧다운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그는 공화당 법안이 나쁜 선택이지만 셧다운으로 트럼프가 더 큰 권력을 갖는 것은 더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 반발이 거셉니다.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배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당내에서는 셧다운 책임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셧다운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슈머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을 대량 해고한 조치를 철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윌리엄 알서 판사는 인사관리처가 법적 권한 없이 국방부, 농부부, 에너지부 등에서 수습 직원들을 일괄 해고하도록 지시했다면서 해당 직원들을 복직시키라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OPM의 결정이 불법이며 연방 감축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재판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증인 출석을 방해했다면서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인력 감축 정책에 대한 가장 큰 법적 제동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백신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해온 데이브 웰던 전 하원 의원의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웰던은 백신과 자폐증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켰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지 부족으로 상원 인준이 어려워지자 백악관은 지명을 포기했습니다. 이는 텍사스에서 홍역이 확산되는 가운데 CDC의 공중보건 대응이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그의 반백신 입장이 CDC 수장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지명 철회를 환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세청의 최고 법률 고문 윌리엄 폴을 해임하고 IRS 직원의 약 20%를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도지가 민감한 납세자 정보에 접근하려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지는 세금 기록을 활용해 연방 복지 지출의 부정 수급을 줄이려 하지만 이는 기존 법률과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IRS 내부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기관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정부 수입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생 시민권 제한 추진, 법적 논란 확산.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 시민권 제한을 추진하며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아만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불법 체류자와 외국인 방문자의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법원에 시행 허가를 요청했지만 현재 여러 주에서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워싱턴 등 3개 주의 연방법원은 행정명령 시행을 차단하는 전국적 금지 명령을 내렸고 현재까지 2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도 같은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 헌법 14차 수정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가 헌법적 근거 없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룰지 주목되며 이번 판결은 향후 미국 이민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만다 기자였습니다. 어제 덴버 국제공항에서 아메리칸 항공 1006편 여객기에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날개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엔진 문제로 회항해 덴버에 착륙했으며 승객 172명과 승무원 6명은 무사히 터미널로 이동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연기에 휩싸인 비행기와 날개 위에 대피한 승객들의 모습이 공유되며 화제가 됐습니다. S&P 500 지수가 10% 이상 하락하며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우지수는 1% 이상, 나스닥은 2% 이상 하락하며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EU와인과 주류에 200% 관세 부과를 경고하면서 무역 전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기술주도 타격을 받으며 주요 대형 기술주 중 6개 기업이 올해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경제 지표는 일부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지만 시장은 정책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30일 휴전 제안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며 이를 즉시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휴전이 장기적인 평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의 재무장과 미국의 무기 공급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푸틴은 또한 휴전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복잡한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의회 연설에서 미국에서 정부의 검열을 멈추고 자유 발언을 되찾았다고 주장했으나 마흐무드 칼릴의 체포와 추방 시도는 첫 번째 수정 헌법 권리를 침해한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칼릴은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반유대주의 활동으로 규정하며 칼릴을 체포하고 추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미국의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자유 발언을 억압하려는 시도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오늘까지 고지하지 않으면서 결론이 다음 주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변론 종결 후에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이루어졌지만은 이번에는 17일이 지나도록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선고까지 가장 긴 시간이 걸리는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19일에서 21일 사이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페이스북 임원인 사라 윈 윌리엄스가 최근 출간한 책에서 마크 저커버그와 셰럴 샌버그를 포함한 메타 임원들을 비판한 뒤에 긴급 중재자가 그녀에게 책 홍보를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책 Careless People, A Cautionary Tale of Power, Greed and Lost Idealism은 이미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저커버그가 중국 정부와의 협력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등 폭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메타는 윈 윌리엄스가 회사와의 비방금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책 출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편 출판사 매크밀런은 메타의 책 차단 시도에 강력히 반발하며 책 홍보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할리스코주 라 에스탄수엘라의 한 버려진 농장에서 대규모 학살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직접 발굴한 곳으로 뼈 조각과 소각 흔적이 발견돼 학살 캠프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범죄 조직이 강제 모집한 인원들을 훈련시키고 처형한 장소로 추정됩니다. 범죄 조직이 멕시코 경제에 깊숙이 침투한 현실과 당국의 소극적 대응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총 1,500만 원 규모의 상품권을 초선 의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법적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당내외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퇴임이 불가피하다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정치 자금 문제는 과거 정권에서도 논란이 되었으며 이번 사태가 정권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유엔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17개월간의 전쟁 중 성별 기반 폭력을 체계적으로 자행했다는 비판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불임 클리닉과 병원 산부인과를 폭격하고 구호 물자 차단으로 산모 사망을 초래했으며 남녀 피구속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학대를 가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즉각 부인하며 하마스의 범죄에 집중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영국 엑스터 대학과 오스트리아 빈 대학 연구팀은 자연 풍경을 볼 때 통증 지각이 감소하고 뇌 활동도 변하는 것을 확인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자연 장면을 볼 때 통증을 덜 느꼈고 통증 처리 관련 뇌 부위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연구팀은 이 결과가 자연 풍경이 통증 완화에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강력한 근거를 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내일은 더 나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타프로였습니다.